언젠가 네 눈물이 멈추길 언젠가 네 어둠이 커지고. 반갑습니다. 학교시험 3주 완성 드림캐쳐 수학의 이국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선생님이 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내신 학교시험 3주 완성을 맡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 강좌를 했었거든요. 이제 작년에 들었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지금 2학년이 됐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내기로서 선생님을 처음 만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서 선생님이 올해도 같은 과목으로 학교시험 3주 완성을 준비를 시켜드리는데 작년과는 다르게요. 올해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OT 때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OT 혹시나 안 본 친구들은요, OT 듣고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강의를 듣는 게 좋으니까요. OT 만약에 안 들은 친구들은 OT 잠깐 들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지 간에요. 선생님이 학교시험 3주 완성을 준비를 하면서 작년과 차이점을 좀 많이 둬야겠다. 작년에도 물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굉장히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나름대로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부족한 점들을 정말 꽉꽉 채워서 알차게 3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셔도 좋고요. 총 25강이죠.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25강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면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과서 진도 특강 강좌도 같이 병행이 되니까요. 혹시나 이 강좌를 듣긴 듣지만 시간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라면 교과서 진도 특강까지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 예전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름은 똑같지만요, 요즘 내신은 예전의 내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생각했던 내신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총 1년 동안 보시는 시험은 4번이거든요, 내신 시험. 그럼 그 4번 동안 4번 보는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학년의 성실도가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우리의 입시 체제가 여러분들 내신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중에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단위 수도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이 좀 많죠. 어렵기도 하고. 중학교 때 수학을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도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고, 중학교 때 좀 쉽게 수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결정적인 거는 고등학교 수학 자체는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학교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던지요,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랑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 오늘 강의 제목은 뭐죠? 다항식의 연산이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활용 문제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왜 운동 같은 거, 운동선수들 보면요,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면 그 축구 경기 한 2-3시간 전쯤에 축구 선수들이 몸을 풀죠. 이 꽃갈콘을 놓고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뛰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몇 분 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골을 넣어야지만 우리가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골을 넣기 위해서 그 축구 선수들은 그 기본기를 다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특히나 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달리기, 꽃갈콘을 놓고선 열심히 뛰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강, 3강부터는 쭉 기본기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어렵다면요, 여기를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셨죠? 네. 조금 서론이 길기는 길었는데요, 어쨌건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얻으시면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용어 정리부터 좀 하려고 해요.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우리 1강, 한강으로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다항식의 연산은 결국은 사칙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요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지?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용어를 좀 볼 건데 항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항. 다항식, 단항식. 그쵸? 자, 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자와 숫자가 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항식을 좀 써볼게요.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항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와 문자가 곱으로 이어진 거니까 이것들, 여기 제곱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 얘들이 다 항이에요, 항. 아셨죠? 그냥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가장 기본 단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항이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는데요. 만약에 항이 하나만 있다, 요 뒤에 있는 게 없다, 그럼 얘 이름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 있다. 근데 더하기 빼기로 묶여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항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나 착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요.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죠?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항식이라고 하는 안에 단항식은 그 중에 항이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다. 근데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하나만 있는 거, 그걸 의미한다. 자, 또 다른 개념 한번 볼까요? 차수가 있거든요. 차수. 차수는 뭐냐면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3x 제곱이다. 그럼 x가 몇 번 곱해진 거죠, 이거? 2번. 그래서 여기 위에 2 이렇게 썼죠. 얘가 뭐냐면 2차가 되는 겁니다. x가 한 번 곱해져 있네요. 그럼 얘 몇 차? 1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4x의 4제곱이다. 그럼 얘는 x가 몇 번? 4번 곱해진 거죠. 몇 차? 4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요, 차수라고 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항식의 차수예요. 다항식의 차수는요, 이런 식이 있을 때, 다항식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특정 문자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식 전체, 즉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냐라고 물어보면 이 중에서 x에 대한 거 얼마가 제일 높아요? 2가 높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식? 2차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걸 의미한다. 뭐 예를 들면 또 4y의 세제곱 빼기 2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 자, 이거는 다항식의 차수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렇죠? 다항식의 차수와 차수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개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개수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어떤 문자, 특정 문자와 곱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요, y에 대한 식 중에 개수를 따져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이 식이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y제곱의 개수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y제곱에 곱해져 있는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냥 숫자만 딱 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해서 1, 4. 그쵸? 근데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경우는 내가 어떤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 문자도 개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조금 심화된 개념이기는 한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개수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 할 때는 바로 찾아야죠. 3, 2,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 상수항. 그쵸? 뭐 개수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개수에서도 좀 이렇게 심화된 내용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상수항은 뭐냐면 숫자만 딱 동떨어져 있는 거, 숫자만 있는 거를 의미하죠. 이해됐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얘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우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친구를 동류항이라고 하죠. 동류항. 선생님, 왜 동류항이 중요하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동류항은요,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들끼리 덧셈 뺄셈을 할 때는요, 우리가 숫자 5 빼기 3, 2, 뭐 4 빼기 6,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는 뭐 편하죠. 근데 문자가 섞여 있어요. 4a 빼기 2b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동류항이라고요. 동류항의 기준은 문자와 차수가 어때야 되냐면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x의 제곱과 동일한 동류항은요, 3x 제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3x는 동류항 아닌가요? 문자 같은데요? 아니죠. 뭐가 다르죠?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동류항이 안 되고 문자와 차수가 동일한 것들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면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다. 그러면 이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가 된다고요? 동류항이 뭐냐. 그것들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조금 이따가 덧셈 뺄셈 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동류항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정리까지는 좀 했잖아요. 용어 정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름차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차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걸로. x의 세제곱, 그 다음 x의 제곱, 그 다음 x, 그 다음 상수항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요, 차수가 낮은 데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5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내림차수는 점점 내려가는 거, 오름차수는 점점 차수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내림차순이에요. 식을 전개할 때. 아셨죠?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칙 연산을 들어가 볼 건데 첫 번째는 덧셈과 뺄셈이에요. 아까 동류항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동류항이 왜 중요하냐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요, 동류항을 제외하고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곱셈과 나눗셈은 그렇지 않지만 덧셈과 뺄셈은요, 무조건 동류항들끼리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x 제곱이다. 자, 이 친구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류항들만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 6x 제곱 빼기 2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또 2xy 빼기 2x 더하기 3xy 이 친구 정리하면요. 그렇죠.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거 xy 똑같죠. 따라서 5xy 빼기 2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덧셈과 뺄셈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걸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본 문제로. 그러면 그 친구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뭘까요? 괄호부터 먼저 푸셔야 됩니다. 괄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괄호가 묶여 있다. 그럼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전에 식을 정리하는 거 용어 배웠죠? 뭐가 있었죠?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었죠?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거 내림차순입니다. 아, 괄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식을 쭉 전개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동류항들끼리 모여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때 동류항들끼리 우리가 원하는 덧셈과 뺄셈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서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돼요. 괄호가 없으면 그냥 내림차순대로 하고 동류항 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내림차순과 괄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식 보자마자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습관이 되면 동류항들끼리 그냥 묶어가지고 계산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덧셈이라고 하는 거, 사칙연산에서 덧셈이랑 곱셈은 중요해요. 왜냐면 뺄셈이랑 나눗셈이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덧셈과 곱셈은 특별한 법칙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덧셈에서 존재하는 법칙 첫 번째는요, 결합법칙입니다. 자, 어떤 식, 다항식이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뒤에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괄호가 이렇게 묶여 있다. 이 식과 여기 뒤에 이렇게 B 플러스 C가 이렇게 묶인 거 어떨까요?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결합법칙.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빠뜨린 친구들이 있는데, 괄호를 푼 것과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괄호를 푼 것까지도. 자, 두 번째 어떤 법칙일까요? 기억나죠? 교환법칙입니다. 자,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뒤바꿔도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식과 B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더해진 거랑 그 다음에 B, 그 다음 A 이렇게 앞뒤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요, 동일합니다. 그쵸? 예를 들면 3x 제곱 더하기 2y 이 식하고 2y 더하기 3x 제곱 두 개가 어떨까? 같다는 얘기죠. 그쵸?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들끼리 그냥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덧셈 법칙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거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제를 좀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로 가져와 봤거든요. 왜냐면 교과서 유제나 교과서 예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안 풀고 이걸 들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다 푸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요,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식이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살짝 긴 것들, 연습이 충분히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어떻게 덧셈이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한번 보면, 다항식 A는 3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6y제곱, 그리고 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이다. 3x 빼기 ba 더하기 5b를 만족시킨 다항식 x. 그러면 x에 대하여 먼저 정리를 하세요. 3x는 a 더하기 6b다. 그쵸? 자, 그럼 x라고 하는 건 3분의 a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차피 식도요, 여러분들 문자처럼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a라고 하는 식을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y 빼기 2y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원래 내림차순 정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괄호 풀고 그 다음 내림차순 정리, 동류항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동류항들만 먼저 묶어볼게요. 자, 동류항 여기 있습니다. 그쵸? 얼마예요?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또 xy,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xy가 있죠. 얼마? 3xy가 되겠네. 그 다음 또 2y제곱과 마이너스 2y제곱 두 개는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건 얼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y.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기본기예요. 기본기. 더하기 빼기. 자, 2번 2x제곱 빼기 4x 빼기 2. 3x 더하기 3에 대하여 x 빼기 a는 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 자, x는 일단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은으로 먼저 바꿔주시는 게 편해요.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식은 2x제곱 빼기 4x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b까지 하셔야 되겠죠? 3x 더하기 3. 자, 이 친구도 동류항끼리 모으면 되는데 2x제곱은 동류항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들끼리 얼마?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 친구가 다항식 x가 되겠죠. 간단하죠? 덧셈 뺄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죠? 곱셈 나눗셈이 남았죠? 곱셈으로 가볼게요.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 법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배 법칙입니다. 자,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다. 그러면 a의 5제곱이다. 곱하기일 때뿐만 아니라 뭐 나눗셈일 때도 있겠죠.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분배 법칙을 할 때요. 만약에 a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다. 자, 이 친구를 정리하면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자, 분배하면 a제곱 곱하기 a니까 같은 문자끼리는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럼 a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a제곱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지수 법칙이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요. 곱셈일 때 성립하는 법칙들이 있는데 아까 덧셈일 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합 법칙.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교환 법칙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만약에 괄호가 앞쪽에 있는 것과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이 친구는 괄호가 뒤쪽에 있다라는 거 두 개 어떨까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뭐예요? 괄호가 풀린 것까지도 같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결합에서는 괄호가 풀린 것도 똑같다. 꼭 기억하세요. 자, 교환 법칙은요. a 곱하기 b를 한 것과 b 곱하기 a를 한 것 똑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덧셈 법칙 할 때 잘못 설명한 것 같죠? 보세요. 덧셈 할 때 필기를 한 거를 보시면 아까 선생님 a 곱하기 b 한 것 같은데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였죠? 그쵸?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곱셈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불현듯 딱 떠올랐는데 a 더하기 b, b 더하기 a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법칙들을 기억하면서 곱셈을 전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동류항 필요가 있을까요? 곱셈은? 없습니다. 동류항은 덧셈과 뺄셈일 경우에만. 자,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다항식의 곱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게 곱셈 공식입니다. 그쵸? 근데 이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항식 곱셈 배웠으니까. 맞아요. 맞는데 왜 외우라고 할까? 선생님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외우라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 그냥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실력과 시간 관리거든요. 근데 시간 관리에서 이 부분들은요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시간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 우리 이거 풀 건데 곱셈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방금 했던 곱셈에 대한 성질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MA 더하기 MB죠. 그쵸?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더하기일 때. 뺄셈일 때는요, 여기 이렇게 빼기로 가면 되겠죠. 세 번째, 이 친구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얼마냐면 A제곱 빼기 B제곱. 얘는 특히 합차 공식이라고도 하죠. 그쵸? 자, 이 친구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그 다음 건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 X 더하기 BD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안 외우면은 그때그때 전개하려면 너무 길거든요. 자,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것도 이것도 꼭 암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암기하시면 훨씬 편해요.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뺄셈일 때에는요. 마이너스 이렇게 와요. 외우기 힘들면 뿔마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뿔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a가 3, 그 다음에 a가 2, 근데 b가 하나 가져가고, a가 1, 근데 b가 2개 가져가고, b가 3개. 아, a랑 b가 합쳐서 몇 개여야 되는구나? 3개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개수는 3,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이 친구는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에요. 이 친구는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걸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를 구하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쳐서 이 값을 구하시기도 하고, 이 값을 구할 때 이걸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은 따로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고요. 어떤 식이 있을 때 그거를 적당하게 이항하셔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쟁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따가 문제로 나오기는 나올 텐데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아, 이런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거예요. a 빼기 2b 더하기 c, 그 다음 a 더하기 2b 빼기 c를 전개한 식은 3개씩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전개하면 9개의 항이 나오거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이 친구는 곱셈 공식을 기억한다면 이걸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 여기 있는 거 빼기를요, 앞으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거고, a 더하기 2b 빼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뭐 a기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a 빼기 b고요. 뒤에 있는 건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전개하면 원래는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원래 있던 문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의 제곱 빼기 2b 2b 빼기 c의 제곱. 따라서 a제곱 빼기,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전에 곱셈 공식에서 했잖아요. 만약에 부호가 헷갈린다면 그냥 괄호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4b제곱 맞죠? 그 다음 얼마? 빼기 4bc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빼기 4b제곱 더하기 4bc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문자 순서대로 전개해 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하나 풀어볼 건데 그 다음 거는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좀 푸는 겁니다. 보통은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항상 시험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시험 때마다 곱셈 공식 변형은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해야죠, 당연히. 암기 안 하고 선생님 전기해서 풀게요. 다른 문제를 못 풀죠, 그러면.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풀어야 되는데 원래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식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야 돼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3xy로 묶고 x 더하기 y 이렇게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 나와 있네요. 얼마예요? 4의 세제곱 64.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모르는 거고 3xy인데 xy가 2래요. 그럼 6 곱하기 x 더하기 y 얼마? 4. 그럼 여기 있는 거는 24가 되겠죠? 따라서 요 값은 40이 되더라. 64에서 24를 빼니까. 간단하게 이제 외워놓으면 쉽게 풀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공식 별표 3개 쳤죠. 그거 안 외우면 이거 풀기 어렵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써드리지만 여러분들 시험 때에는 친절하게 써져 있지 않아요. 아시죠? 2에다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 있는 거 나와 있죠. 당연히. 얼마? 9.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요 부분 2가 되겠네요. 2.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예요? 5가 됩니다. 5.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래서 곱셈 공식까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에서 내가 조금 더 고득점을 원한다, 내가 조금 더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교재에도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요 세 가지는 그래도 좀 암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드림캐쳐, 여러분들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공식이라고 명명을 좀 해봤는데요. 같이 써볼게요. 자, 이 친구는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더하기 ab c가 됩니다. 암기하기 좀 편한 거는요,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한 것들의 더하기, 그 다음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규칙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하면 이 친구는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보통 식과 다르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 얘들끼리 곱했을 때 문자끼리 없어지거든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셨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x분의 1 제곱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거꾸로 빼기 2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죠. 요것도 정리하면요, 똑같이 나오는데 숫자의 부호만 바뀌거든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이제 보통 변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전개를 다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타이트한데 이걸 다 전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값만 선생님이 쓰긴 쓰지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한 번쯤은 전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건데요, x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그럼 이 친구를 떠올려야 돼요. 어떤 거?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x 세제곱 더하기 3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똑같이 3인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마지막 뒤에 거 3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확통 2학년 올라가시면 그때 좀 자세히 배우는데 어쨌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3의 x분의 1, 편의상 x분의 3으로 쓸게요.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예쁘게 써볼까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이 꼴하고 이 꼴 두 가지만 표현이 되죠. 여기 있는 거하고. 따라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뭘 빼주면 되냐? 요 뒤에 있는 거 얼마예요? 3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제곱까지 했어요. 조금 이따가 문제 풀 건데 그거는 더 어려운 겁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 풀면서 조금 이따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제곱이에요 이거? 4제곱이죠. 그럼 4제곱이면 4제곱 전개하면 돼요. x 더하기 x분의 1 4제곱. 4제곱 힘든데요. 선생님이 다 구해왔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개수는 4거든요. 그럼 4에다가 x 세제곱 그리고 x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6, 그 다음 x제곱, x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x 세제곱분의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정리하면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특징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 x제곱, x제곱분의 1 4에다가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날아가니까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도요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에서 2를 뺀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 쓸까요?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8이었는데 더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랑 요거 여기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얼마? 47입니다. 47. 이건 몰라요. A라고 할게요. 그쵸? 여기 있는 것도 A. 그러면 여기 식 써볼까요? 여기다 A의 4제곱 빼기 4A의 제곱 더하기 2는 우리가 원하는 47이다. 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47.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할까요? 숫자도? 얼마? 빼기 4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 친구는 대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빼기 45는 0입니다. 그러면 A 빼기 9, A 더하기 5는 0. 어렵죠? 상당히. A제곱 빼기 9, A제곱 더하기 5.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될까요? 뿔마 3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안 될 거고. 근데 여기에서 X가 뭐래요? 양수. 그럼 얘도 양수해야 되겠죠? 따라서 얼마? 답은 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3. 괜찮죠? 우리가 4제곱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4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을 갖다 4제곱에서 쭉 전개하면 두 가지의 형태만 나온다. 각각 4제곱 한 거랑 전체의 뭐 어떤 거듭제곱이 된 거. 아셨죠? 4제곱까지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게 또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요. 방금은 다 이런 형태잖아요. x분의 1.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바뀌어요. 시험에는. x분의 뭐 3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셨죠?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 선생님이 좀 풀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눗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곱셈까지 했어요.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곱셈 공식까지도 암기해야 되고 변형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욕심내서 암기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그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나눗셈은 그냥 실제로 숫자처럼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기본 나눗셈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좀 갖고 와봤거든요. 만약에 x의 4제곱, 그 다음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더하기 3x, 빼기 4. 자, 이 친구를요, 나눠요. 뭘로 나누냐? x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식들끼리 나눌 때는 기본 나눗셈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숫자, 즉 최고차 항들끼리만 먼저 신경 쓰시면 돼요. x의 4제곱이 되기 위해선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x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얘를 만들어주세요. 얘를. 그럼 x 4제곱 여기다 쓰시고 얘랑 얘랑 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우리 원래 원래 나눗셈에서 이거 어떻게 했죠? 위에서 아래? 빼잖아요. 그럼 요거 빼면 얼마예요?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들끼리. 얼마 만들면 되겠죠? 여기 2x제곱?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곱하면 2x제곱. 그리고 나서 주의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숫자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끼리니까 마이너스 2 여기다 쓰셔야 돼요.
뺍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3x 더하기 빼기 2가 됩니다. 자, 나누는 식이 2차였으면 나머지는요 무조건 2차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만약에 동일한 차수다 그럼 또 한 번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차수가 낮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요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고요. 그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몫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할 때 우리 또 할 거거든요. 나눗셈. 더 편한 거, 더 쉬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립제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문제 정도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세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지 않으면은 절대 내게 안 됩니다. 선생님도 강의 들어올 때 문제 직접 풀어보고 오거든요. 선생님 이걸 못 풀어서? 아니요. 그래도 풀어봐야 다시 한번 또 내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내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셨죠?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거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거니까 직접 푸시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5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럼 나누면 되겠죠. 자, 기본 나눗셈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5. 자, 요거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요. 뭐가 있으면 될까? x세제곱이 되려면 최고차항만 신경 쓰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림 차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최고차항이 바로 앞에 보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 x를 곱하면 되겠다. x. 그럼 여기 있는 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5. 또 얼마를 곱하면 될까? x제곱과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3x제곱이 될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빼주면 5x 맞나요? 빼기 2 이렇게 합니다.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졌죠.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하시라고요. 나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목. 자, 그러면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3이래요. x 더하기 a래요.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bx 빼기 1. b는 5가 되겠다. bx 빼기 2. b는 5. 두 개 더하면 2가 되겠죠. 2. 괜찮죠? 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나눗셈에서 두 번째. 나눗셈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 선생님이 강의 마지막마다 항상 드림캐쳐 문제를 갖고 올 거거든요. 드림캐쳐는 뭐냐면 난이도가 높은 거,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 활용되는 문제들, 그것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 문제도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신 2등급 정도 이상, 2등급 정도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또 푸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20인 직육면체가 있다. AG가 13이다. 루트 13이다.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AG는 루트 13이다. 대각선은 가로 제곱, 세로 제곱, 그쵸? 밑면에, 그리고 높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C라고 하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이제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루트 13이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 요 하얀색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면 여기 있는 게 C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대각선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거기다 루트.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제곱을 더한 거, 거기다 루트.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3 이렇게 될 거고, 건널비는 겉에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는 6개의 면이 있겠죠. 근데 똑같은 쌍이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습니다. 위아래 똑같죠. 양옆에 똑같죠. 앞뒤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걔들은 A, B짜리가 몇 개? 2개. B, C짜리도 2개. 그쵸? 그 다음 CA짜리도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건널비의 공식입니다. 얘가. 그러면 얘하고 얘. 근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의 합이 얼마래요? 20이래요. 길이의 합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래요. 모서리에 몇 개씩 있습니까 지금? 각각 4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4개를 곱한 게 20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5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공식 그대로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 25 요거 13 더하기 2 곱하기 요거 자체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그냥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그럼 X는 얼마예요? 12가 되겠구나. 요거 자체 그냥 요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 구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서 뭐 배웠는지, 그리고 첫 시간 때 배운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선생님이 강의 마지막마다 항상 늘 거거든요. 선생님의 픽, 구키쌤의 픽. 오늘의 픽은요, 곱셈 공식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외운 친구가 훨씬 더 시간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 말은 다른 문제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오늘의 랜선 미션은요, 문제 1-10번이에요. 선생님이 올려드리는 자료에 1-10번 문제를 푸시고 그 정답을 수강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랜선 미션이에요.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까지 랜선 미션까지 쭉 푸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들 다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약간 바쁘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마음 살짝 가다듬으시면서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문제들 미리 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